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실용주의가 뭐 갖다 붙이면 다 실용주의가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 외무장관이 있었는데 이분도 창조적 실용주의 뭐 이런 말 썼어요. 창조적 서희의 뭔가 창조적 실용외교, 실용외교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창조적까지 갖다 붙이니까 뭐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게 되었어요. 주장은 서희라는 고려시대에 그랑군이 들어왔을 때 외교를 잘해가지고 외교담판을 잘해서 그랑군을 물러나게 했던 사람을 예를 들면서 앞으로 외무부에서 이 빛나는 외교관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홍보지신의 그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서희를 먼저 뽑았다고. 대충 취지는 알겠는데 뭐 그렇게 멀리 걸어갈 필요 있습니까? 외교관으로서 잘한 사람 뽑으려면 이승만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외교를 해가지고 우리의 번영과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이승만 연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힘든 이승까지 올라가고 있겠습니까?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서 저 김춘추 가장 성공한 외교관이 두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외교를 한 사람이 김춘추의 나당 연합 외교, 이승만의 한미 동맹 외교. 이 두 개를 잘 분석하면은 모름지기 외교관이 어떤 자세로서 복무를 해야 되겠다는 노하우가 거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김춘추는 목숨을 건 외교를 했고 이승만도 목숨을 건 외교를 한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 나당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절대로 공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각 나라가 미국이 우리한테 선물로 준 것도 아닙니다. 외교를 통해서 쟁취한 것이에요. 쟁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자료도 많고 많은데 서기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실용주의라고 하니까 실용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중시한 것 같은데 실용주의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실용주의는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실용주의는. 첫째, 실용주의의 원칙은 뭐냐? 실사구시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됩니다. 실사구시. 한자로 쓰면은 실은 현실식자죠. 현실할 때 실자. 사실은 실사자. 사자는 사실할 때 사자. 즉 현실과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찾을 때 뭘 근거로 하느냐? 실사구시다. 현실을 중요시하게 생겨야 됩니다. 현실이다, 현실. 저 공허한 관념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뭘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환상을 심어서는 안 된다.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방향을 잡는다. 그게 바로 실사구시, 실용정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실사구시를 정책적으로 설명을 하면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실사구시를 통해서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다 예외가 없습니다. 동양에서의 실용주의 정치인들은 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국강병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강병 부국이 아닙니다. 부국,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군대를 강하게 가지고 싶다. 군대를 강하게 가지고 싶다. 그런데 북한은 저게 어떤 노선이냐. 강병, 그 다음에 뭡니까? 부국이 아니라 빈국이 되고 있죠. 강병은 문제 아닙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강병을 하려다 보니까 경계를 바꿔들어버렸다. 강병 빈국. 그래서 우리처럼 이승만, 박정희 노선은 부국 강병이죠. 부국 강병이다. 요게 실용주의 노선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 개방 정책입니다. 개방 정책. 실용주의자들은 무조건 개방주의자예요. 실용주의자 치고 문 닫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폐쇄적 민족주의 요런 거 내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걸면 그건 실용주의자가 아니고 항상 문을 열어요.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우리 동네에 보라. 똑똑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없나? 외교를 열심히 하고 무역을 장려한다. 무역을 장려.
개방정책. 부강병인과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요 동행적 실용 노선을 아주 절묘한 말로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관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곡간이 차면, 곡식 세워놓는 곡간이 차면 예절을 알고 먹고 있는 거 의식이죠. 의식 문제가 해결되면 영역을 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곡간이 꽉 차면은 예절을 알고 먹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영역을 안다. 무엇이 영광된 것이고 무엇이 욕된 것인지를 안다. 곡간이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하면은 영역을 안다.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이냐? 서기전,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기 전 서기전 한 640년경에 나온 말입니다. 서기전 640년이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로마가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리스 로마가 태동기의 시절이죠. 그 시절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천명한 이 말은 바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일은 21세기에 살면서도 2700년 전에 관중이 한 말을 아직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항산은 뭐 직업도 되고 재산도 되는데 한 일정한 일거리나 직장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예의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안정된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하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가 계속 한 말은 뭡니까? 선경제발전, 구민주화. 선경제발전.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할 수 있다. 즉 법도 지키고 인권도 도모할 수 있다. 선경제발전. 이승만 대통령은 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살에서는 독립정신에 나오는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활력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정신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 첫째,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개방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와 반드시 교류해야 한다. 통상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통상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롭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살. 이게 다 관중이 27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분명 다른 현실적인 변형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특히 정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